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저는 특전하사관 128기 00년 3월부터 04년 6월까지 만기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요즘에 가짜 사나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강철 부대로 이어서 꾸준히 군 관련 컨텐츠들이 소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디가 특수부대더라 이런 또 정보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힘든 군대가 어디야? 그러면 해병대하고 특전사 이 둘밖에 모르던 그때 그 시점에 입대를 해서 군에 복무하면서 이런저런 특수부대들이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육군 특전사는 저희고, 그리고 해군 특전사는 UDT고, 그리고 육군 방첩부대는 HID, 그럼 해군 방첩부대는 UDU, 그 정도. 그리고 또 이 곳들만 특수부대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신체 활동으로 보통의 정신력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군복무를 하고 계신 DMZ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백골부대라는 데도 있고 특공이라는 곳도 있고, 각자 각각의 영역에서 쉽지 않은 군생활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구는 꿀을 빠네, 누구는 특수부대니 훈련 강도가 더 세니 이런 걸로 나눌 필요조차가 없는 게, 그 피 끓는 젊은 청춘들을 그런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박탈된 자유와 박탈된 바깥과의 소통, 그런 그 한정된 그 인원들과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게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특수부대를 나왔으니까 특수훈련을 받고 이런저런 그런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받기 때문에 너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런 부대부심 같은 게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을 맡아서 제가 가정을 버리고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는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군 복무할 때 그때만큼은 이 나라를 지킨다, 이 나라를 지킨다, 그 사명감으로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기간 내내, 그리고 현역으로 복무하는 내내 정신교육 또는 그런 조국은 너를 믿노라 이런 슬로건들로 세뇌교육 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이런 훈련들을 나는 당연히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아마 모든 군인들이 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 갓 졸업하거나 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아주 젊은 그런 친구들이 그 젊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죠. 물론 개개인의 인성과 인격은 좀 다릅니다만, 저희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가짐과 순수한 감정과 그런 순수한 그런 상태에서 그 서로와 함께 아주 긴 시간을, 아주 고된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식구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랑 10수년 위에 그런 선배님이 계실지언정, 비록 저하고 10수년 차이 나는 그런 후배가 될지언정, 저랑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 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연, 학연, 혈연 개념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뭔가 뜨거움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 당시는 부조리가 만연했고, 물론 저보다 더 윗대 선배님, 그리고 월남 파병 군번쯤인 저희 아버님 세대, 그리고 6.25 때 세대, 그 이전의 세대, 양반과 노비가 함께 군복무를 하던 그 시기에는 부조리가 더 심했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가 죄스럽게 생각하는 동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5월 달에 제 개인적인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 신체가 망가지는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으면서도 저는 이게 인과응보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제가 그 시련 하나 고작 겪었다고 해서 저희 그 업보가 소멸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사실은 지목해서 제가 진심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언급조차, 또 떠올리기조차 싫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마 제가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물론 기억이 왜곡돼서 항상 저희 뇌와 정신세계가 스스로를 또 보호하는 보호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미화해서 기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배를 제가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개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가족된 도리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특전사 출신의 인원들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 각각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배우자가 있는
있는 분도 계시고 자식도 있는 분도 계시고, 이 한 공간에서 피가 섞인 이 가족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이런저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치부까지도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족 구성원이 치부를 떠들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에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슈화가 됐던, 저한테 후배뻘이죠, 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언급을 하는 게 알고리즘이 좋지 않겠냐, 뭐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겠죠. 그냥 본인이 구독하는 본인의 스타니까 유명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1차원적으로 말씀을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 1도 그 친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른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도 감싸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런 그 친구의 외적인 그런 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 식구고 우리 가족이니까 헐뜯거나 그런 손절을 한다는 느낌으로 제보를 한다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을 가진 적이 있었나 할 정도의 생각을 하는 시기였어요. 특전사 군 복무가 너무나도 즐거웠고, 너무나도 우러러볼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너무 많았고, 제 40 넘는 이 평생 살면서 제 인생에 제가 부정을 느낀 선배님이 제 가슴속에도 계시고, 제가 군 관련한 썰을 제 영상에서 일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과 이어서 제 채널에서는 그 선배님이 댓글을 달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제가 군 관련한 썰을 풀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안 달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아끼는 동생 채널에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가슴으로 같이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후배들께, 먼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을 거쳐왔던 여러분의 구독자입니다. 현재 흘러가는 내용으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씁니다. 지금 군 유튜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후배들 승승장구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를 포함한 절대 다수가 조용한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상당수 선 후배님들은 군에서 경찰, 소방,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특전사 1공수, 3공수, 국제평화지원단, 7공수, 9공수, 11공수, 13특수임무, 707단, 특전사 출신으로 각자의 소속 부대의 명예와 자부심을 심장 한쪽에 지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눈물나게 만들 출신 선후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은 이슈로 먹고 이슈를 찾는 괴물입니다. 선배들이 쌓은 명예는 살이 찢기고 불에 타고 피 흘리고 총 맞고 얼어 죽어가며 군과 경찰과 소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괴물이 이제 곧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심장이 품고 있는 자부심을 먹어치우고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킬 겁니다. 관련 방송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수전사령부에서도 아마 노력했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를 덮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전사, 특수전사령부, 707, 707 특수임무단, 그 외 특수부대 출신들, 존경하는 후배님 바라건대 삶에서 과오가 있으신 후배가 계시다면 유튜버나 방송인보다 자연으로 돌아가시고 일반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법적인 것인지 도덕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방송 이후 여파가 클 겁니다. 욕하면 욕한다고 뭘 할 것이고, 같은 출신이면 같은 출신이라고 뭘 할 것이고, 우린 다른 부대라고 하면 간사하다고 뭘 할 것이고, 감쌀 수도 그렇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어떤 행보를 취하든 특전사를 향한 돌팔매질은 당분간 이 악물고 맞아야 할 겁니다. 또 다른 우리 선후배가 불 속에서 타죽고 누군가를 구해야 이 일은 잊힐 겁니다.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고 내 후배가, 내 선배가, 내 동기가 저지른 일이라도 특전사 출신으로서 앞으로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차한 삶을 사는 후배가 있다면 신속하게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본인의 가족에게도 특전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살아온 가오가 내가 방송을 함으로써 선후배들 자부심, 타인의 심장 속 명예를 난도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이후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말없이 먹방을 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리를 낸다면 아마도 당신을 파먹을 좀비가 당신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욕을 하면 부역자라 달려들 거고, 욕을 안 하면 감싼다고 달려들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달려들 거고, 사과를 하면 네가 왜 사과하냐고 달려들 겁니다. 이 좀비는 여러분을 향할 겁니다. 여러분이 유명하면 할수록. 특전사 선배로서 여러분을 구독하는 팬으로서 유튜버든 다른 삶이든 꼭 성공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이 글을 모든 특전사 후배 유튜버님께 보냅니다. 아직 선배 유튜버는 없으니. 특전사 여자, 은하 캠핑, 깡미, 대공, 서현, 특전사 남자, 이상사, 이스톤, 이진봉, 팩폭, 김성윤, 조달, 검은아재, 권돌, 최영재, 업대연봉. 언급 못한 선후배님 유튜버가 계시다면 죄스럽고 그분들도 꼭 이 글을 읽기를 바랍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삶의 가오가 있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가면을 쓰고 얼굴을 블러 처리하고 방송하십시오. 누구처럼. 그리고 부탁인데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은 소중하니까 동기로서 선배로서 손을 놓지는 마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